네, 시청자 여러분, 4월 3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형과 정부형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석탄발전소 조기 퇴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화력 1, 2호기는 이달 말 폐지 예정이지만 운영 중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꺼내든 가운데 창원시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SOC 사업의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의 조혜진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2차 추경안도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경남형과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경상남도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행복복지센터.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전체 대상 64만 8천 가구 가운데 33%인 21만 5천여 가구가 신청해 빠른 속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아프니까 병원에도 쓰고 약국에도 가고 이리 좀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경남형 지원금은 경상남도가 자체 재원으로 소득 하위 50%에 대해 4인 가구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형과 경남형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정부형은 전 국민 대상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재원은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8대2의 비율로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안입니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 부담 때문에 정부형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정부안대로라면 현재로선 경남형을 받은 사람은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만 중복 지원이 가능할지 재원 마련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형 외에 정부형 지원 금액을 전액 줄 수 있도록 우리 지방비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세출 구조조정, 기금 활용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경상남도도 중복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석탄발전소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조기 퇴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화력 1, 2호기는 이달 말 폐지 예정이지만 운영 중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단체들이 삼천포 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국민 건강 해치는 석탄발전소 즉각 중단하라! 삼천포 화력발전 1, 2호기는 지난 1983년과 84년 국내 최초의 유연탄 전소 대용량 발전소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38년을 운영해 정부가 규정한 석탄 화력발전소 설계 수명 3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발전소 바로 옆에는 고성하이 석탄 화력발전소 2기가 건설 중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에 뒤지기 때문에 경제성도 떨어지고 국민 건강도 해치고 지구를 위협하는 이런 에너지를 더 이상 가동할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죠. 환경단체는 지난 겨울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일부를 순차적으로 정지하고 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해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었다며 석탄발전소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10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과감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규 석탄발전소를 그대로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삼천포 1, 2호기는 이달 폐지 예정입니다. 남동발전은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 가동을 멈춘 삼천포 5, 6호기 설비 보상 공사가 지연됐고 1, 2호기 폐지 여부는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꺼내들었는데요. 이보다 앞서 정부의 창원형 뉴딜을 제안했던 창원시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SOC 사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를 핵심으로 한 디지털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창원형 디지털 SOC 뉴딜도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관련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맞춰 있습니다. 창원형 뉴딜이 실증될 첫 번째 사업지는 민간 개발이 진행 중인 대상공원. 태양광 발전과 CCTV, 미세먼지 측정기 등 5가지 기능이 통합된 스마트 가로등 설치와 수소 연료전지 드론이 하늘을 순찰하는 등 7가지 사업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순 SOC 사업보다 창원형 뉴딜이 추진하는 디지털 SOC는 고용 유발 효과가 훨씬 크고 창원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전망입니다. 4차 산업에 맞는 기능들을 더 발굴하고 더 육성해서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 미래로 가는 그런 시대를 오히려 먼저 만들어가자. 하지만 24개 사업에 28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비와 민간 투자를 얼마나 잘 이끌어낼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건은 속도와 실천입니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창원 경제가 창원형 뉴딜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의 조혜진 당선인을 이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선거 공보물을 제가 꼼꼼히 보니까 예. 정권 교체 중심 조혜진이라는 예. 문구가 가장 앞에 있더라고요. 예.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미래통합당의 꿈이 지금 정부 여당보다 더 잘해가지고 2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되찾아와서 국민들이 바라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려면은 국민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국민들이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실망하신 부분들을 반성하고 또 고치고 그리고 새로운 노선과 정책과 또 국가 비전 보여주고 이런 전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삼선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네, 그 말씀은 곧 현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좀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반면에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3%까지 올랐습니다. 계속 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예.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우리 미래통합당이 잘 못해서 그렇고 네, 상대적으로. 또 국민들께 실망을 많이 들어서 그렇고 국민들도 지금의 경제 상황, 또 안보 상황, 또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 그리고 정권 주변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이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거를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뛰어넘는 어떤 대한 세력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 역할을 해야 될 우리 미래통합당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더 올라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지역 공약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골고루 발전하는 4개 시군 보면은 산업단지 조성이나 철도, 도로 놓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들어와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소비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 바닥 경기를 활성화시켜주고 이게 관건인데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오게 하려면은 절대 좋은 이제 산업 입지가 조성이 돼야 되고 그 산업 입지와 연결되는 물류 환경이 물류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철도나 또 도로 이런 것들을 이런 인프라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의 산업선 철도를 창녕과 또 함안을 거쳐서 창원까지 연장하는 그
그 사업을 공약을 했고 또 함안에 군북에서 또 가야 칠원까지 도로를 이제 4차선으로 확보장하는 거, 또 의령 정곡 또 그 부림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또 4차선 확보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역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고 또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도 또 증진시키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금부터 착수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공약들이 규모가 좀 커요. 예. 그럼 임기 내에 시작이 되거나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공약 전체를 보면은 이제 공약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어떤 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공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착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임기 안에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마다 조금씩 성격은 다른데 각 사업마다 거기에 맞는 그 요건을 임기 안에 최대한 그 충실하게 추진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네. 자, 3선의 중진 의원이 이제 되십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지금 많이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데 정말 나라에 대한 충정이 남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당이구나. 그리고 자나깨나 우리 국민들 생각하고 걱정하고 뭔가 좀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정당이구나 하는 그런 기본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일에 저도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선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 하나 해주시죠. 3선 들어가면은 임기 4년이 보장되는데 이 임기 4년 동안에 저 조혜진은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그 약속. 또 하나만 더 하면은 대한민국 발전 또 5천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야나 또 정파 구분 없이 합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 그런 국회, 그런 정당을 만드는데 제가 어떤 역할이든 꼭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약속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은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야외 활동하신다면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휴일인 오늘 따스한 봄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침에는 선선한 감이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9도, 진주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2도, 진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경남 남해안 지역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이상 크게 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6도, 양산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5도, 창녕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5도, 산청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6도, 합천 26도, 사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올라가면서 조금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다중이용시설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책을 보면 지난 1월 20일부터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노래 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1,411곳이 지급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초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차 510억 원에 이어 2차 긴급지원 자금으로 150억 원을 투입합니다. 긴급지원은 중소기업 고용 유지 지원 12억 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조건 완화 50억 원 등 모두 15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내일 채용 공제 기업 부담금 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거제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동안 8만여 명의 관광객이 거제를 찾을 것으로 보고 관광지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거제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바람의 언덕과 매미성 등 주요 관광지 입구에 검사소를 설치하고 발열 검사와 손소독 등 감염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숙박시설과 유람선 등은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연휴 기간 동안 방역 활동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2달여 동안 문을 닫았던 김해 가야 테마파크가 내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가야 테마파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장객의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을 의무화하고 야외 공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휴관했던 경상대학교 도서관이 내일 다시 문을 엽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만큼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하고 열람실은 개방하지 않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남 지역의 소비 심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4월 경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68.6으로 전월보다 10.7포인트 하락해 지난 3월 15.9포인트에 이어 2달 연속 두 자릿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4월 현재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지수도 전월보다 각각 2.3포인트와 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함양군이 신소득 작목으로 키우는 함양파, 스페인 이름으로는 칼솥을 첫 수확했습니다. 함양파는 2년생 양파를 재발화시켜 재배해 줄기를 구워 먹는 양파로 대파같이 생겼지만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함양군은 1.3헥타르에서 수확한 함양파를 서울과 수도권 대형마트에 전량 납품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이 이달 초부터 연이어 발생한 농작물 저온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정밀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달 초 거창군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7도까지 내려가고 그 뒤에도 수차례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개화 중인 사과와 생육 초기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2020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와 동일한 평균 1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교육행정 일반의 경우 136명 모집에 21대 1, 사서 11명 모집에 11.1대 1, 조리 일반 35명 모집에 20.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다음 달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2020 스승의 날 기념 교육활동보호 정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도내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스승 존경, 제자 사랑이란 주제로 한 줄 카피, 웹툰, 아이디어 3개 분야로 나눠 실시되며 다음 달 8일까지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양산 지역 고졸 인력 대부분은 부산 지역 특성화고 출신으로 양산의 특성화고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양산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양산 특성화고는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에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6월 자체 투자 심사와 8월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